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주는 영어 해결사 다비드쌤입니다. 오늘은 실전으로 주제 찾기를 해볼 건데요. 글의 주제는 소재와 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번 시간 소재를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위에 영상을 클릭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오늘은 바로 저자의 생각을 찾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역접 한번 파헤쳐 볼까 해요. 오늘 여러분 역접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능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전문가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역접을 들어가기 전에 역접의 접속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but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고요. however도 금방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도우가 콤마가 찍혔을 때 어떤 부사로서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로서 쓰인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뒤부터는 아마 조금 낯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시라든지 that said, in fact, 그 다음에 rather 이 외에도 여러 접속사들이 역접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접속사들을 반드시 외우시고요. 자, 다음은 역접이 나왔을 때 과연 지문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솔루션을 먼저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글감, 즉 소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기 전까지의 핵심을 찾으셔야 합니다. 혹자들은 역접의 접속사 뒷문장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 앞의 핵심을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 뒤에 핵심도 파악을 못해서 역접의 접속사가 등장하기 전에 문장의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앞서 찾은 핵심 A에 반대되는 A의 인버스를 찾아주세요. 이때 역접 뒤에 나온 A의 인버스 부분의 핵심, 그 역접 뒷부분의 핵심이 지문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일단 이 해결책은 역접이 딱 등장했을 때 푸는 절대적인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푸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예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소재만 등장한 후 역접의 접속사 뒤에 저자의 생각이 나오는 그런 기본 중의 기본 형태입니다. 너무 쉬워서요. 수능에 잘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을 다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그쵸? 자, 한번 가볼까요? 먼저 이 지문을 저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시선으로 보는 방법은 위의 영상에 띄워드렸으니까요. 위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문장의 주어에서 임시방편이란 소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역접 앞에 등장하는 핵심 A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핵심 A의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but 뒤에 있는 그 두 핵심이 서로 상반되고요. 그 but이라는 역접 뒤에 나온 A의 인버스가 저자의 생각, 즉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재는 임시방편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그 소재에 대해서 but 앞에서 까이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임시방편이 그 상처를 더 악화시켜주는 걸 막아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임시방편이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but을 기점으로 뒤에 문제의 근원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는 소재인 임시방편이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일시적인 해결책의 추구가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임시방편이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한 4번이 정답인 거 아시겠죠?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자, 다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또한 제 시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however 앞에 빨간색이 이제 핵심 A예요.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자, 핵심은 뭡니까? 벌의 신호 체계가 인간의 언어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however이라는 역접을 통해서 일단 여기 핵심 보셨죠? 자, 벌의 신호 체계가 인간의 언어보다 더 우수하다. 그러면 마치 벌의 신호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however이라는 역접을 통해서 그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가 더 가치 있다 라는 걸로 소재도 바꿔버리고 저자의 생각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언어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이유를 얘기하는 이 부분,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자의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이해되셨죠? 실제로 보기를 한번 볼까요? 4번 보시면 글의 소재인 언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언어가 무엇이 이해를 다양하게 만드는가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해를 무엇이 만드는지, 자,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소재를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however과 이런 역접, but과 같은 역접의 접속사로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나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나오진 않겠죠. 실제로 어려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마치 저자의 생각인 양 학생들을 낚시하고 그 역접을 통해서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낚시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글을 이제 저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Job search products and bring them online. 구직 상품을 온라인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온라인 구직 상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소재로 잡을 수가 있죠. 자, 빨간색을 보시면요. 이게 사람들이 인턴십 찾는 걸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구직을 온라인으로 하는 상품이 좋다라고 가는 것 같아요. 낚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직업 숙달도가 따라오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마치 진짜 플러스적인 요소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though라는 역접의 접속사를 통해서 self-knowledge라는 그래도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 온라인 상품, 구직 상품을 까버리죠. 야, 온라인 상품 좋은데 그래도 자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기 한번 볼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라고 저자의 생각을 가졌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해서 역접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런 유형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밑줄의 의미를 찾는 문제도 글의 주제 찾는 문제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요것도 한번 저의 시선으로 볼게요. 자, 인간의 본성이 이 글의 소재였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주라는 것이 인간의 이론,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안 바뀐다고 나옵니다. 그 뒤를 가보니까 행성도 우리가 어떻게 이론화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대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든 행성이든 우리의 이론이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전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는 건 우주를 설명할 뿐이지 그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가 변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벗을 통해서 소재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변한다라고 하면서 우주는 안 변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변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unfinished animal, 그래서 미완의 동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만든 이론에 의해서 변해 라는 게 주제예요. 자, 실제로 이 글의 보기를 한번 볼까요?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impermanent, 일시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사회에 의해서 정의된다. 사회가 뭡니까? 우리가 만든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론에 의해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낚시를 한 다음에 벗에 대한 역접으로서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흔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22번이면 글의 주제 문제예요. 글의 주제 문제가 71.8%, 오답률 2위였어요. 정말 희대의 낚시를 통해서 정말 거의 70%가량 10명의 학생이 있다면 7명의 학생을 낚시한 지문입니다. 자, 이 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글의 소재는 통찰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70% 가까이의 학생들이 낚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통찰력은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래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래요. 그리고 해결책을 다른 길로 가는 거래요. 그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배회하도록 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다양한 길, 다른 길, 새로운 방식, 뭔가 마음을 자유롭게 배회해야 되는 뭔가 새로운 관점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애들이. 근데 뭘 못 본 겁니까? nevertheless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의 접속사를 못 본 거예요. 그 뒤를 보면 야, 통찰력이라는 건 있잖아, 일반적인 분석적 사고의 결과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뒤집어요. 실제 보기를 한번 볼까요? 통찰력을 얻는 것이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이렇게 2번이 정답이었어요. 단 28%밖에 정답을 찍지 못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여러분. 43%가량 되는 거의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형성해야 되는 거, 이렇게 막 갔죠. 그러니까 낚시에 다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재에 대한 낚시를 통해서 역접이 일어나고 저자의 생각을 드러냈을 때 이 저자의 생각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가장 흔하기도 흔한, 가장 흔하기도 흔한 통념 반박 지문입니다. 자, 이때 반론이 저자의 생각이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통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겁나 100이면 100, 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텐데요. 통념 겁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바로 통념의 반대가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통념의 반대가 저자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직 좀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실 거니까 자, 실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 이 글의 소재와 통념을 통해서 저자의 생각을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자, 이 글은 common presumption 이라고 하면서 통념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통념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모든 분야, 모든 과학의 분야가 다 같다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진실의 추구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과학의 진실의 추구에 관해서는 모두가 같다.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모두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통념이래요.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오죠? In point of fact, 사실상이라는 역접의 부사를 통해서 이제 peculiar belief, 각각의 지적 학문이 고유한 믿음을 갖는다. 자, 통념은 뭐였습니까? 모든 과학 분야가 같다. 근데 사실상 하면서 반론은 뭡니까? 고유하다. 같다의 반대가 뭐죠? 다르다.
다르다는 뭐죠? 고유하다. 자, 보기 한번 볼까요? 모든 과학 분야의 진리 추구에는 각 분야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 자, 이렇게 정답으로 바로 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통념을 통해서 인팩트의 역적, 저자의 생각으로 가는 지문. 굉장히 흔한 지문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통념을 보는 방법 중에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리고 통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다뤄드릴 테니까 일단 팁만으로 알고 계세요. 자, 일단 여러분, 씀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통념이에요. 야, 이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거 사실 아니야. 그래서 씀이나 appear 같이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통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의 숫자를 세고자 하는 욕구가 진보의 원동력이었대요. 자, 벗이라는 역접의 접속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위에는 뭐였습니까? 숫자를 세고자 하는 욕구가 진화의 원동력이다. 근데 그 뒤를 가보니까 글을 기록하는 욕구가 경제활동을 수반시켰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숫자에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할 거야. 너 지금 통념에 낚인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글에 대한 욕구가 경제활동을 일으켰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제 정답 볼까요? 고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수반이 된 경제활동을 통해서 글자 기록의 욕구가 일어났다라는 것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하는 이 지문. 자, 그래서 이렇게 통념을 하고 벗의 역접을 취하고 저자의 생각을 나오는 거. 자, 이게 바로 통념 반론 지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저자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고 소재만 반복하다가 역접을 통해서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도 수능에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우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한번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일치하는 우리 속에 상응하는 감정, 그러니까 남과 상응하는 감정이에요. 이게 뭡니까? 남과 똑같은 감정을 갖는 거, 공감이죠. 그쵸? 자, 또 뒤에 보세요. 그들의 감정적 공간에 거주하는 거, 남의 감정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거, 공감이죠. 그 다음에 emotional matching, 어떤 감정적인 일치, 이거 공감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 공감, 여기서 아예 드러내죠. 자, 이렇게 소재를 자꾸 반복하다가 그게 automatically 라고 하면서 이건 타고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벗의 역접을 통해서 야, 아니 그 공감이라는 거 있잖아. 너네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정답 볼까요?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잘 사용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소재만 계속 반복을 하다가 벗의 역접을 통해서 그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런 글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6월 모평의 유형이었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 지문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었는데, 자, 수능 지문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지적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 지적 재산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적 재산의 기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지적 재산의 기간이 증가된 어떤 액트하면 법이거든요. 그 법을 마치 뭐 했다? 굉장히 서포터들이 좋아했다. 그리고 그 증가를 옹호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벗이라는 역접의 접속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된 어떤 저작권이 그 수혜자가 누구냐? 그 수혜자가 바로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y, 그러니까 초국가적, 다국적 기업 출판사들에게만 수혜가 다 간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가된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안 좋은 면도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실제 정답 한번 볼까요? 5번 봅시다. Extended Copyright, 이게 소재였죠. 연장된 지적재산권,
그게 정말 어떤 보호와 창조를 강화시킬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소재를 계속 반복해서 중간 이유까지 끌고 가다가 벗의 역접을 통해서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런 유형이 좀 학생들을 많이 어렵게 하니까요. 역접의 지문에서도 이렇게 소재가 반복되는지 아닌지 그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소재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어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역접의 접속사 그것으로 대조를 하고 그거의 A 인버스를 드러내서 어떤 하나의 대조 유형을 취하는 자 이런 유형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글의 소재는 뭐였냐면 과학적 실험을 자기가 실험자가 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실험을 통해서 인간을 실험으로 자기가 실험자가 돼서 피실험자가 돼서 과학적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제한을 피해준다? 그러면 좋다는 거죠. 윤리적 이슈를 우회하도록 한다? 그러면 좋죠. 왜? 자기가 실험 당하는 거니까 윤리적 이슈를 피할 수 있죠. 자, 그런데 nonetheless라는 그럼에도 불구하는 역접의 접속사를 통해서 근데 그거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해 라는 대조를 걸었죠. 이렇게 대조를 걸었을 때는 여러분 두 개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한번 볼까요? 자기를 실험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 이점과 리미테이션, 한계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역접의 접속사가 하나의 대조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소재에 대한 장점, 난달레스 대조를 취하고 소재에 대한 단점, 이렇게 장단점을 취하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맨 위에 빨간색 보시면요. 개인 문화 맥락, 그 어떤 개인 문화적인 상황의 어떤 개인주의적 문화를 말했고요. however를 통해서 상호 의존적인 문화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빈칸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래 보시면 그게 조화를 상호 의존적인 문화는 되게 조화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빈칸 또한 상호 의존적인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조화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번에 조화가 조화를 촉진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접의 however를 통해서 대조를 했고 그 대조의 A 인버스 부분 상호 의존의 문화에 빈칸을 했으니까 그 빈칸에 상호 의존의 핵심이 들어가야 되는 자 이런 부분 자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 서머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소재가 일반적으로 드러나고 역접이 나온 다음에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유형이 가장 흔해요.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고 소재에 대한 낚시, 그러니까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A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걸 확 뒤집어서 A의 인버스로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 제가 보여드렸죠? 자, 세 번째, 통념과 반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재만 중간 이유까지 계속 반복되다가 역접을 탁 취하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 다섯 번째, 대조의 접속사를 통해서 앞과 뒤가 대조가 됐을 때 그 두 개 대조가 된 두 가지를 다 보기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자, 되셨겠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역접에 대해서 감이 오시나요? 자, 일단 이런 유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역접의 솔루션, 소재를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역접 앞의 핵심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그 역접의 뒤의 핵심을 찾아서 그 앞의 핵심 A를 통해서 A 인버스가 명확하게 역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역접은 마스터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제 제목 다른 여러 빈칸, 밑줄 의미 이런 여러 유형에서 역접이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자, 다양하게 피드백과 소통해 주시고요. 저는